예전에 어떤 동물 다큐멘터리에서 우울해 보이는 늙은 사자를 보았습니다. 마치 우는 것처럼 보였죠. 그 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발톱이 빠지고 이빨이 약해졌거든요. 사자에게 발톱과 이빨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잃는다는 건 곧 살아남기 불리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절망이구나. 그때부터 제 안에서 어떤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특히 부정적인 감정들은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생존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기 위한 피드백 시스템이죠. 불안, 분노, 슬픔, 외로움. 그 모든 감정은 나 스스로에게 말해준 경고음 같은 거예요. 지금 뭔가 위험한 거 아니야? 지금은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저는 더 깊은 연결을 떠올렸습니다. 사자에게 발톱이 자신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 도구이듯이 인간에게는 타인과의 관계가 사자의 발톱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울 때 대부분은 관계에서 비롯된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무시당했을 때,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동물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생존의 위협입니다. 사자가 발톱을 잃고 슬퍼했듯이 인간은 관계를 잃고 슬퍼하는 거죠. 진화론적으로 보아도 다른 사람과 연결된 개인이 더 오래 살아남았고 관계를 중시한 유전자가 선택받았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 유전자의 후손인 셈이죠. 더 강한 발톱과 이빨을 가진 사자는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았던 사자는 사라졌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감정을 화재 경보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센서가 너무 예민해서 그 경보음이 너무 자주 울립니다. 조그마한 자극에도 마치 큰 불이 난 것처럼 반응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은 진짜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경보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을 다른 대상으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경보음이 울렸을 때 정말 불이 났는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꺼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저는 꼭 구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바로 공포와 불안의 차이입니다. 공포는 지금 눈앞에 실제로 닥친 위험에 대한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 눈앞에서 불이 나면 우리는 공포를 느끼죠. 하지만 불안은 그렇지 않아요.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감정이에요. 혹시 불이 나는 건 아닐까? 라는 예상, 추측, 상상 속에서 생겨나는 감정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감정을 자주 혼동해요. 그래서 그냥 불안일 뿐인데 마치 지금 진짜 불이 난 것처럼 반응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형태는 달라도 근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근원이 불안이라고 봐요. 슬픔도 분노도 우울도 결국은 내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 같다는 신호예요. 그것은 생존의 감각이 보내는 원초적인 알람이에요. 불안은 생존 시스템의 센서이고 다른 감정들은 그 센서가 감지한 위협에 대한 반응인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각자만의 절대 끝까지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이라는 항아리,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는 항아리, 또 어떤 사람은 통제감이라는 항아리를 들고 살아가죠. 그 항아리는 언제 생겼을까요? 저는 그게 아주 어릴 적 부모나 보호자, 즉 우리가 처음으로 생존을 의탁했던 애착 대상과의 경험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서 충분히 받지 못한 감정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저의 생존 그 자체에 대한 불안으로 각인됩니다. 혼자서 살아남기가 거의 불가능한 어린 인간은 부모에게 무언가를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을 생존에 대한 불안으로 느끼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모도 어쩔 수 없이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부모는 우리에게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고 그 결핍을 경험하는 건 인간 존재의 필연적인 부분입니다.
부모의 완벽하지 않음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한 조각이자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완벽하고 싶어도 완벽할 수 없는 부모로부터 필연적으로 생존의 불안을 경험했고 그 불안은 결핍이 되어 우리들 안에서 여전히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아리예요. 비어있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사랑, 분노, 버려짐, 인정받고 싶은 갈망. 사실 그 대부분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느꼈던 필연적 결핍의 그림자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실제로 과거와 같지는 않아도 우리는 똑같은 감정의 크기로 반응하곤 하죠. 왜냐하면 그때의 감정이 너무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의 크기가 실제 현실보다도 훨씬 크고 진했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마치 같은 상황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늘 그 항아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보게 됩니다. 제가 인정이라는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사건은 저를 인정하느냐, 무시하느냐의 프레임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겪는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항아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를 걷다가 지인을 봤는데 그 지인이 나한테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지인이 나를 못 봤을 수도 있고 인사하기 싫었을 수도 있고 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그 사람의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요. 사실 그 이유는 알 수 없겠죠. 그런데 인정 항아리를 가진 사람은 그때 이렇게 느낄 거예요. 쟤가 날 무시하나? 애정 항아리를 가진 사람은 쟤가 날 싫어하나? 라고 느낄 거고, 통제 항아리를 가진 사람은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나? 라고 느낄지도 몰라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인사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히 그 사람만의 사정이 있을 텐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항아리에 맞춰 그 상황을 해석하고 그 감정을 강하게 느껴버리는 거죠. 마치 제가 망치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게 내려쳐야 할 못으로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만약 제가 망치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망치를 든 사람이라면 망치를 들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망치로 칠 게 아니구나.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항아리에 휘둘리지 않고 능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항아리를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항아리는 곧 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 그 항아리를 만들었고 그걸 통해 세상을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의 정체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 항아리에 모든 걸 담지 않기로, 그 항아리를 들여다보되 너무 많이 목말라 하지는 않기로, 세련되게 품위 있게 조금 더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연습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인간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를 채우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 모순 자체가 우리의 존재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인간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를 들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걸 채우기 위해 사랑하고 노력하고 울고 또 다시 일어섭니다. 그 항아리가 절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불완전함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성되지 않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건 마치 로마 신화의 시시프스의 형벌처럼 느껴집니다. 바위를 끝없이 밀어올리는 의미 없는 행위 같지만 그 과정이 곧 존재의 의미가 되는 것처럼요. 우리 안의 항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항아리를 인식하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너무 급하게 그 항아리를 채우려 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세련되게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